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30대 경계선 진흥인입니다. 저는 음식점 주방 일을 9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을 쉬고 있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용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해오라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30대 경계선 진흥인 당사자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센터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분이 경계선 지능인이어서도 그렇지만 요새 이렇게 청춘들이 사실 갖고 있는 비슷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일을 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막 이걸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그 뒤통수를 좀 맞으신 이제 그런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믿고 의지했는데 이 사람은 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였다든지 뭐 어쨌든 신뢰가 깨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계성 이분 같은 경우에 그냥 봐서는 아마 장애 등급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경계선이라고 고용- 하시니까. 그래서 그 센터에 가셨다는 네.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늘 이런 사연이 오면 말씀드리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장애 등급 받을 수 있는지 판정 받을 수 나이도 있는지. 좀 있고 하니까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이걸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참 우습긴 한데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 비장애인만 있지 장애인 비장애인 경계성 이렇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국가가 경계성 장애인에 대한 특히 취업의 문제는 뭘 해놓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뭐 맞아요.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떻게 해주고 그거를 기업에 어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기업에서 뭐 정말 환영해서 우리 뭐 장애인 사원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장애인 사원하고 같이 일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혹시 장애 등록이 되는지 한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경계성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이 본인들은 안 나온다는 거지. 안 나올 거래. 표가 안 난대.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정말 만약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그 중간에 이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랑 소통을 할 때 이 사람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다이렉트로 이 사람한테 전달하니까 이 장애 이해가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비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뭐 여기서 전달할 때 조금 더 쉽게 이 장애인 당사자한테 전달을 한다거나,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을 가능하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뭐를 하거나 직접 어떻게 비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메신저를 둬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통해서 뭐 지연이나 성철이 같은 경우에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직업생활 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연이처럼 정말 본인 의사를 정말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누가 봐도 장애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지연이한테도.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그냥 보기에 문제가 없어. 그냥 어떤 일이든 시키면 조금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어쨌든 경계급 안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메신저가. 그래야지 어쨌든 일상생활이 가능해서요. 지금 이 사연대로 보면은 지연이하고 이분하고 이렇게만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지연이가 장애인인데 그냥 보기에는 지연이가 훨씬 더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얘는 내 지원이 시간이 되니까. 네, 일을 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지원이나 국가의 지원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이 사람은 온전히 본인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모든 걸 본인이 다 모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글쎄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꼭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애인 등급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인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일은 못하겠다.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치인 거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그런 일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아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경계급인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 범주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정말 넓어져요. 특히 직업은.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이 그냥 장애인 등록을 했어.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자존감도 많이 무너진 것 같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기도 싫고 이런 상태지만 그런 것들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본인이 원하는 아마 본인도 원하잖아요. 평범한 삶을 사는 거 지역사회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일단 그거를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고 그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온다. 안 나오면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단순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레벨의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최소한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우리가 찾아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뭐를 잘할지 모르니까 상담사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청소나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단순한 일이고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소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거든요. 뭐 그런 일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시간을 너무 풀타임으로 처음 하지 말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로 해주고 싶은 말은 어쨌든 직업생활을 다시 하던 뭐를 하던 어쨌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살아야 되니까 지금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뭔가 그렇다고 그래서 고립의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고립의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고립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디든지 뚫고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것도 용기고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자기를 굉장히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고 고립의 상태,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도전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을까봐 그게 많이 걱정돼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점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러면 점점 못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뭔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장애 등록이 되는지 일단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라고 했고 고용센터에서 어떤 일 하고 싶은지 정해오라고 했대. 그럼 이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더니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른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고용센터는 그러니까. 왜 내가 실업급여 보통 왜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를 주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관련된 것에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면접 보고 뭐 명함 받아오고 뭐 사인 받아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별개인가 아닌가 혹시 같은 건지 해서 여쭤본 거고 저는 만약에 별개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나는 10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속 안 되면 사람이 되게 좌절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5만 하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6, 7을 하면은 좀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새 이분처럼 물론 이분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특징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지만 다른 어떤 이 30살쯤 된 어떤 청년들도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어를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알아서 그 일을 내가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는 좀 길게 해야지 왜 될 것 같잖아. 뭐 일을 예를 들어 몇 개월 하고 그만둔다든지 1년 하고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잖아. 사실 구할 때 마음은 야, 난 이거를 1년만 해야지 이러고 구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근데 내가 뭘 해봐야지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만약에 그러기도 전부터 욕구가 있다면 제일 좋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는 그 리스트를 좀 보면 좋겠어. 그 왜 취업의 그 종류들 일종의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 할래, 뭐 생산 일을 할래, 뭐 홍보 일을 할래, 뭐 만드는 일을 할래, 뭐 이런 걸 쭉 보고 그나마 이건 왜 내가 절대 못하겠는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 안 해봤지만 나는 만약에 저거 해보려면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 하는 직업이 있고 나는 저거 하려도 못했을 것 같은 직업이 우리 개인한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서 내가 완전히 여로인 거는 다 빼고 혹시 싶은 것들을 이렇게 몇 개 해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가봤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고 또 다시 또 해보아서 가고 이거를 그냥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이럴 수도 있지. 내가 그냥 좀 찾아가는 과정이야 하는 마음으로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시도해보고 이렇게 좀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방 일을 9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경계성 그러니까 그 주방 일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이잖아요. 고된 일인데 그러니까 9년 정도 했으면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 경계성 지능인인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9년 했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보통 그 주방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요. 일이 힘드니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거칠게 나와요. 그게 절대로 마음이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막 우리도 그렇잖아. 막 일하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할 때 거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뭔가 센스 있게 일을 할 수 없는데 뭔가 주방 일을 할 때는 막 엄청 바쁜 시간에 정말 정신이 없잖아. 그러면은 막 착착착착 뭐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거고 뭔가 어떤 그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9년 동안 주방 일을 하신 거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너무 본인을 막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자학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쉬고 계시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음식점 주방 일은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9년 뭐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정말 승아 씨 말처럼 조금 더 쉬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진짜로 그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센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안 나온다고. 자기 영역에 내가 들어가는지.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좀 더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도전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내가 좀 경계성 지능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를 병원에 가서 뭔가 그러니까 진료를 받아보고 당신은 경계성인데 등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걸 시도조차 안 하신 건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뭐 했는데 뭐 안 됐다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30대가 됐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꼭 하시면 좋겠고, 근데 진짜 9년 동안 주방 일을 할 정도면 정말 좋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게 되게 대단하다 싶어요. 이분이 30살이야. 근데 9년 동안 음식점 주방 일을 하셨다는 건 거의 졸업하자마자부터 계속 맞아요. 그 사회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다.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능률이 떨어졌으면 그렇게 이분을 계속 음식점 주방에서 고용을 했겠어요? 그 고용이 모르겠어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느 긴 기간 동안 한 식당에서 뭐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음식점 주방 일을 뭐 식당을 좀 옮겨가면서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9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분이 그 일을 또 찾지 않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서 나 지금 생각 물류센터 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철이 물류센터 옛날에 일을 했던데.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물류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사람들이랑 많이 접촉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든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스트레스는 그렇게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업무 강도예요. 그리고 음식점 주방은요 어떤 업무를 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손놀림이 좋아야 돼요. 뭐 음식 뭘 옮기셨든 아니면 재료를 손질을 하셨든 그거에 대한 기능은 이미 너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 아는 장애인분 중에 이분 정도 나이, 이분보다 좀 더 됐을 건데 그분도 이제 그 식당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큰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등록 하신 분인데 우리는 보통 항의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엔 되게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되게 부러운 장애인이에요. 예. 그런데도요 일을 뭐 오버타임 해서 시킨다던가 뭔가 그리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만 굉장히 고된 일을 시킨다는 거.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작업 라인이 있으면 되게 고된 일이 있잖아요. 서로 하기 싫어하는 일. 이 사람한테만 그걸 몰빵해서 시킨다던가.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에 한 10년 넘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몸이 다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야 좋았겠지. 뭐 항의도 못하고 뭔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일은 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우 저거는 너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셨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건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정말 그 생산 라인, 생산직 라인 있잖아요. 그런데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잘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쉬면서 어쨌든 일단은 좀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난 이렇게 직업생활 아직 못할 거야 이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일을 할지 알아오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좋을지 알아오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나 뭐 진짜 물류센터 이런 거 좋을 그리고 것 이분이 같아요. 의욕이 아주 없진 않으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뭐 네, 취업 네. 지원 제도도 신청하셨고 네, 고용센터랑도 연계를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시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정말 해봐야 돼요. 해봐야 나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한 잠깐밖에 일 못하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나는 우선 해보겠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류센터 이런 데가 사람을 계속 구하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구해요. 계속 구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일단 음식점 주방 뭐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전쟁터잖아요. 계속 뭐가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이걸 뭔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하신 거예요. 9년 동안 어쨌든 꼭 한 직장에서 오래 있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서 주방 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이어서 저는 9년쯤 일하셨으면 솔직히 한 몇 달은 막말로 실업급여 나온 동안 좀 그냥 쉬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타면서 요즘 뭐 막말로 청년수당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꼭 그 경계선 진행인뿐만이 아니라 그 성인이 됐어도 내 그 적성이나 취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했다가 나랑 안 맞고 도전했다 나랑 안 맞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 구직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뭔가 그 지자체별로 뭐 청년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저는 9년쯤 일하셨으면 특히 주방에서 일하셨으면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그리고 좀 쉬셔도 돼요. 뭘 꼭 계속 뭔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이미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전 좀 쉬면서 사실은 좀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난 식물을 좋아한다. 난 책을 좋아한다. 뭐 나는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더라도 좀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좀 더 의욕이 돋고 내가 좀 더 그냥 많이 알고 싶거든요. 내가 그냥 관심 있는 게 그 어떤 거면 그냥 많이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본인 그냥 뭐 배우는 것도 좋고 뭐
뭐 활동 같은 것도 좋고 뭐 좋은데 쉬운 거 배우는 거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학교 졸업하고 거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기회가 없어서 뭘 뭐 취미 여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맞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해보셨잖아요. 9년 그러니까, 동안 한 우물만 파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9년 동안 한 직장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과 관계 잘 하지 못하고 복잡한 일 어려운 거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랑 안 맞았구나 그 분야의 일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본인한테도 좀 나 되게 대견하다. 나 좀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럼 나 좀 뭐 어떤 활동을 해볼까? 그런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고 저는 고용센터에서 되게 의아한 거는 고용센터에서 분명히 제가 1차적으로 본인 그 적성 같은 게 나오는 그런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직업 뭐 예를 들면 나는 사무직이 뭐 적합하다, 영업직이 적합하다 이런 약간 군이 나와요. 그 말씀하셨던 큰 바운더리에. 그래서 그것도 해보셨는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고용센터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성 검사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진짜 요즘에는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더 무궁무진할 거라 그렇게 되게 뭔가 자신 좀 위축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적성 검사 이런 거는 너무 모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직이라고 써 있는데 전혀 반대직도 좀 써 있고 막 이래. 그 왜 우리 애들 뭐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 이 검사만으로 얘는 꼭 변호사가 맞아요. 얘는 꼭 연예인이 맞아요가 솔직히 그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이게 맞댔어라고 하기에는 나는 늘 그런 거 보면 약간 상반된 것도 막 띡 써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난 예술이 맞대잖아. 저는 내가 춤을 그렇게 못 추는데. 예술도 근데 다양하니까. 예술도 다양하지. 그러니까 약간 아니, 뭐 그런 그렇긴 식이야. 한데. 그래서 예술이라고 써 있으면 도대체 어떤 예술 약간 이런 게 돼 있어서 맞아. 그 검사로는 조금 만족스러운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즘에 조금 관심 가지는 게 요즘 막 치유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특히나 또 약간 이거 약간 발달장애인들한테도 되게 좋대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정신장애 있으신 분들도 그 원예 치료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아. 그래서 그냥 만약 그런 거 배워보실 거나 뭔가 지역에서 막 요즘에 문화센터 뭐 문화강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원데이로 하는 거. 원데이로 뭐 진짜 별의별 게 다 많아요. 원데이로 뭐 예를 들면 뭐 타로 카드를 보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뭐 원데이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원데이로 뭐 다른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내 주변에 그냥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클래스들 문화 강좌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가는 게 싫다 유튜브로 보세요. 그냥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뭐 직업 체험 해가지고 뭐 하루 뭐 대보기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었던 분야에 많이 한번 영상을 쫙 한번 간접 경험을 좀 해보신 다음에 좀 호기심이 들거나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선배님 말씀처럼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없는 분야 같아요. 본인이 내가 동기가 생기고 했을 때 그냥 계속 도전해보고 해보는 거. 근데 그거는 장애랑 상관없어요. 저희도 다 똑같아요. 만약에 저도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제가 당장 직업을 지금 찾겠다고 하면 이 사연자분과 다를 게 없어요. 저야말로 더 경험이 없으니까 위축되는데 9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셨다는 거는 게다가 주방일 하셨다는 건 굉장한 그 재능을 가진 거고 굉장한 성실함을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 직장에서 있었던 뭐 히스토리 때문에 위축되거나 막 더 이렇게 자신감 떨어지거나 도전하는데 좀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든다고 하면 일단 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해오려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직장인 별로 없는 거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은 취미 활동,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장 생활을 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걸 못 찾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왜냐면 월급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건 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이면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견딜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직장 생활은. 그래서 그냥 내가 할 만해 이거는 그런 거 하고, 그냥 이게 재미는 별로 없으면 그냥 차선으로는 취미 활동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고 이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내가 할 만한 일에 그냥 도전해 보시는 거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